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오늘 양양 제주 노선에 첫 취항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 사흘째를 맞아 도내 화물열차 운행률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던 항일 독립운동가들 상당수가 훗날 좌익운동을 했거나 서훈을 신청할 직계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서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멘트 생산량에 세금을 부과하는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양양 제주 노선에 첫 취항했습니다. 다음 달엔 국제선 취항도 예정돼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양양공항 모기지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첫 날개를 폈습니다. 항공운수면허 취득 3수 끝에 열린 첫 번째 행선지는 제주. 양양에서 매일 오전, 오후 두 차례 출발하는 186석의 비행기는 오전편에 일부 승객의 노쇼가 발생했지만 첫날 티켓이 모두 매진됐습니다. 다음 달까지 취항 이벤트로 강원도민 특가 할인이 진행돼 11월 예약률이 80%에 육박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번 가려면 좀 멀리 가서 가야 되잖아요. 가까운 데서 이렇게 갈 수 있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강원도는 제주도와 업무 협약을 맺고 현지 홍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선 제주 노선 취항을 시작으로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국제선 개설이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달 2호기를 들여와 대만 타이베이 노선의 국제선을 첫 취항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대만 타이중, 가오슝, 베트남, 필리핀 노선도 발빠르게 확충할 계획입니다. 외국 관광객 운송에 주력하는 플라이강원은 현지 에이전시와 계약하고 모객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의 사후시설 활용, 그 외에 70년간 분단의 아픔을 지니고 있는 DMZ를 아름답고 세련되게 갖고 와서 외래 관광객들한테 소개하는 전략을 마찰을 빚는 한일 관계, 홍콩 민주화 시위 등 소형 항공사의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출범한 플라이강원. 신생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자리를 잡기 위해선 강원도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양양군과 플라이강원도 외국 관광객 유치와 지역 인재 채용 등에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민들이 이제 더 이상 갇혀 살기를 거부하고 지난 70년의 질곡을 벗고 멀리 가는 그런 주민들이 되고자 합니다. 2002년 문을 연 양양국제공항의 첫 모기지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본격적으로 하늘길 개척에 나섬에 따라 강원도 관광 활성화에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철도 파업이 사흘째를 맞으면서 도내 화물열차 운행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레일 강원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하루 33회 운행하던 화물열차는 파업 이후 4회로 줄었고 동해역에서 수색역까지 시멘트와 철암역에서 울산 온산역까지 황산 수송에만 각각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행되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화물 수송은 필수 유지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여객열차에 비해 운행률이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철도 파업 이후 여객열차 운행률은 KTX 68.9%, 일반 새마을호 58.3%, 무궁화호는 62.5%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일제강점기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던 독립운동가들의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던 영동 지역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실제 서훈을 받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3.1운동이나 각종 항일운동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된 사람은 확인된 것만 6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됐지만 전국의 항일운동 지도자나 전국 지방법원에서 올라온 복심 판결로 징역형이 확정된 분들도 대거 수감됐습니다. 이 때문에 서대문 형무소 수감자들의 죄명은 대부분 보안법 위반이나 치안유지법 위반 등 독립운동으로 추정되는 게 많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일제강점기 서대문 형무소 수형 기록을 바탕으로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영동 지역의 서대문 형무소 수감자 현황과 독립유공자 서훈 현황을 비교해봤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던 독립운동가 가운데 주소지가 강원 영동 지역인 분은 강릉 74명, 양양 34명, 삼척 29명, 고성 간성 1명으로 모두 138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019년 현재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사람은 19명으로 13.7%에 불과합니다. 강릉은 보안법이나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수감됐던 분의 2.7%, 양양은 23.5%, 삼척은 31%만 서훈을 받았고 고성 간성은 없습니다. 수감 기록이 있어도 훗날 좌익 활동을 했거나 일제강점기에 마을 구장 같은 작은 직책을 맡아도 또 직계 가족이 없어 신청을 못했어도 서훈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특정 지역의 독립운동 자료를 찾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어떤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정책적으로 발굴하고 그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일은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일 수 있겠고, 결국은 그 지역에 속한 사람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에도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립운동 행적에 대한 증명은 어렵고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만큼 지역민들의 관심과 정부의 융통성 있는 서훈 정책이 동시에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도내 거점 국립대병원인 강원대학교 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년 5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전국 국립대병원 가운데 세 번째인데 고용 불안에 시달리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벌여온 강원대병원 파견 용역 노동자들. 열흘 넘도록 일터를 떠나 투쟁해온 이들이 오늘 모두 현업으로 복귀했습니다. 병원 복도 한 구석에 가득 쌓였던 쓰레기 봉투도 치우고 진료 예약을 받는 콜센터에도 전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대병원입니다.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활기가 넘칩니다. 청소와 콜센터, 경비 등 6개 직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98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노사가 최종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4차례 파업과 수십 차례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세 번째로 정규직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정규직화 한다고 합의서 동의를 할 때 저희 조합원들은 진짜 기쁨의 한우성을 울렸죠. 그동안에 고생한 값어치만큼 우리한테 돌아오는구나. 이들은 내년 5월부터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과 수당 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정년도 보장됩니다. 특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장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감염 위험이 컸던 노동 환경도 크게 개선됩니다. 그전보다도 훨씬 더 나아진 이제 그런 정책이나 이런 제도들을 저희가 다 적용을 해서 철저한 그런 감염이나 위생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강원대병원 노사 간 이번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됐지만 간호 인력 부족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음 주 파업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어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시멘트 생산량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일명 시멘트세법 신설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작업이 또 미뤄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는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2016년 9월에 발의됐지만 시멘트 업계와 지자체 간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3년 3개월째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남은 임기 6개월 동안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계류 중인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강원도 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재학생 간 성폭행 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낸 행정심판이 기각됐습니다. 강원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성폭행이 아니라 교제하던 사이에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학폭위의 강제 전학 처분에 불복하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해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6월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 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2달 뒤 열린 학폭위에서는 가해자의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졌고 가해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강원도는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주민에 대해 도세를 추가로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시 강동면, 옥계면, 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삼척시 주민으로 태풍으로 유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과 자동차, 각종 장비 등을 2년 안에 살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도세 감면안 의결 이전에 부과된 도세는 신고 시 환급 또는 직권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 치매안심센터가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강릉시가 24억 원을 들여 지난해 7월부터 보건소 부지 안에 짓는 강릉시 치매안심센터 건립공사는 현재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다음 달 9일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연면적 867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지는 치매안심센터에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진료실과 쉼터 등이 들어섭니다. 어린이집 인건비와 수당 등을 빼돌린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삼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육교사 근무 기간을 부풀리거나 담임 수당 등 4,8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70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55살 최모 씨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고 다른 교사 4명은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해시의 내년도 일반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시는 내년도 당초 예산을 올해보다 671억 원 증가한 4,416억 원으로 책정하고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복지 보건 분야의 38%, 경제 지역개발 분야 14% 등이 배정됐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비 168억 원과 도시재생 사업에 115억 원 등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동해시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은 다음 달 17일 최종 확정됩니다. 강원랜드가 정선군 고한읍에 사회공헌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강원랜드는 오는 2021년까지 78억 원을 들여 옛 고한읍 사무소를 철거하고 사회복지재단이 사용할 하이원 사회공헌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이원 사회공헌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284제곱미터 규모로 업무시설과 휴양문화시설, 공공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삼척 성내지구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죽서로 앞 삼거리 인근에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삼척시는 성내지구 대학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방문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40억 원을 들여 제2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로 65대 주차시설을 갖추고 추가로 부지 매입을 확대해 면적을 3,200제곱미터로 늘릴 계획입니다. 내년 GTI 국제무역 투자 박람회도 원주에서 열립니다. 강원도는 내년 박람회 장소를 원주로 재선정하고 일정은 내년 10월 8일부터 11일까지로 확정했습니다. 규모는 기업 55개 부스, 야시장 150개 부스 등 총 700개 부스로 추진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